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방역은 코로나19에 고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와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방역에서 서로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선제적인 진단 키트를 활용하고 감염자를 계속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도시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시 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중국은 디지털 혁명,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방역에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도시 봉쇄나 외출 금지 속에서도 플랫폼이 발전되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어떻게 방역에 활용했는지 4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푸단대학 중국연구원 원장 장웨이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40여 년 동안 1차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한꺼번에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제1차 산업을, 199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전력, 석유화학, 기초설비, 제2차 산업 발전을, 2000년대부터 정보통신, 제3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제4차 산업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2016년부터 2020년에는 제조업 2025 플랜과 인터넷 플러스가 중국의 디지털 혁명,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플러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조업 2025 플랜과 함께 인터넷 플러스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2012년에 처음 제출되었으며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결합시키려는 국가 전략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란 개념은 2012년 11월 제5회 모바일 인터넷 박람회에서 유양 이관국제그룹 이사장의 다음 발언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래의 인터넷 플러스 공식이 우리가 몸담는 업종의 상품과 서비스에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인터넷 플러스 전통산업은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단순 합은 아닙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심도 있게 융합하고 새로운 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주도에 의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영기업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외의 인터넷을 통제하고 자국의 인터넷 플러스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이런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마윈이나 마하통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기업을 확장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3월에 양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스마트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방역에 많이 활용된 4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드론이 방역에 적극 활용됐습니다.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때 드론으로 마스크 안 한 할머니를 식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바이두 지수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이동을 파악하여 방역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020년 춘인기관과 도시 봉쇄 직전 우한에서 외부로 이동한 인구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인은 춘절 기간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후베이성 지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한, 황강, 샤오간, 징저우 등의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24시 우한의 인접도시인 샤오간시의 확진자 수가 3,009명이었으며 황강시의 확진자 수는
2,791명이었습니다. 이는 우한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두 도시에 확진자가 많은 이유를 바이두 지수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춘인 첫날부터 우한 봉쇄까지 샤오강과 환강이 우한 전출 목적지의 1위를 차지합니다. 바이두 지도의 이동 빅데이터입니다. 춘인 첫날인 1월 10일 우한 외부 이동 현황을 보여줍니다. 샤오강과 환강이 가장 많습니다. 1월 10일 춘인 첫날 우한에서 샤오간, 환강으로 간 인구의 비율은 각각 10.94%와 10.52%입니다. 3위인 징저우의 2배나 됩니다. 20% 이상이 환강과 샤오간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환강은 후베이에서 우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우한과의 왕래가 긴밀한 도시입니다. 샤오간도 후베이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한 봉쇄 전날인 1월 22일 우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 상황을 보여줍니다. 1월 22일 샤오간으로 간 인구의 비율은 14.56%이며 환강으로 간 인구의 비율은 14.08%입니다. 1월 22일 샤오간의 전입자 가운데 우한이 57.32%이며 환강의 전입자 가운데 우한이 41.57%입니다. 샤오간과 환강의 1월 22일 전입자 도시 가운데 우한이 수위입니다. 셋째, 건강코드를 통해 텐센트의 위챗 플랫폼이나 알리바바의 저프바오 플랫폼은 방역에서도 활용됐습니다. 처음에 건강코드는 2020년 항저우에서 저프바오 플랫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 우한에서는 위챗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챗 혹은 저프바오 플랫폼과 봉쇄된 소구 주민관리를 결합시켰습니다. 위챗이나 저프바오란 플랫폼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방역 시기에 가능한 주민관리 방식입니다. 그림은 위챗의 건강코드입니다. 봉쇄 시기에 우한 전 지역은 사구, 촌조 단위로 24시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런 봉쇄 단위의 외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한시 방역지휘부는 2월 22일 우한 건강코드를 우한 전 시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진찰 방역 등으로 외출하는 시민은 건강코드 스캔 등록 방식을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손으로 출입 기록을 하는 방식을 대체합니다. 세 가지 색깔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림처럼 녹색은 정상이고 통행이 허가됩니다. 황색은 7일간 격리 중이고 홍색은 14일간 격리 중임을 의미합니다. 건강코드의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실한 데이터를 기초로 시민 혹은 업무 복귀 인원이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친 후 개인별 QR코드를 제공합니다. QR코드는 개인이 해당 지구에서 통행할 수 있는 전자증빙 서류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전시에서 통용됩니다. 중국은 전 국민 대다수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건강코드를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건강코드는 국가가 주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은 위챗에서 녹색 코드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활용된 공동구매 미니 프로그램인 콰이탄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구 단위로 봉쇄되었던 후베이, 특히 우한의 도시 주민은 생필품을 공동구매로 해결했습니다. 공동구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위챗이라는 플랫폼과 미니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옆에 그림은 핀두더의 오프라인 공동구매용 콰이탄탄입니다. 이 미니 프로그램은 각지 상점이 사구 주민의 물자 수요를 수집하고 온라인 주문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콰이탄탄은 사구 주민의 공동 수요와 온라인 주문을 수집하고 수금하는 공동구매 앱입니다. 상점은 콰이탄탄 온라인 상품 구매 웹페이지를 통하여 사구 소비자가 공동구매를 발기하고 일정 수에 도달하면 상점은 방역 규정에 따라 사구 입구까지 무접촉으로 배송합니다. 사진은 공동구매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여진 주문식품입니다. 공동구매로 구매한 주문식품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1년 3월 양해에서 채택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에서도 기술 자립과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